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2.6절에 있는 그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이라고 하는 그 론스키안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제 공부했던 것은 이제 선형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봤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문제에 관한 해설에 대한 그 답이 있잖아요. 일반화나 아니면 그 특수해 같은 것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들을 한번 어떤 경우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볼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일반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y1과 y2라고 하는 임의의 그 해를 우리가 1차 결합이라고 하는 그 c1 y1 플러스 c2 y2라는 것으로 완성을 시키게 되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y1과 y2는 1차 독립인 두 개의 기저가 돼야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그 기저를 우리가 직접 그 비례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론스키안 행렬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공식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어떠한 식의 조건을 갖고 있어야지만 해가 존재하고 해가 유일한 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먼저 1번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초기값 문제에 대한 우리가 이제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얘네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정의 1번에 보시면 이제 초기값의 문제에 대한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유일성에 대한 문제. 얘네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다음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 y2' 플러스 pxy' 플러스 qx의 y는 0이라고 하는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고, 얘처럼 초기값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값을 갖고 있는 거. 왜냐면 우리가 초기값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값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초기값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앞에 있는 그 개수들 있잖아요. 개수들. 얘네 보시면 px하고 qx라고 하는 개수가 어떠한 열린 구간 안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요. 한마디로 얘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 우리 구간 안에서 연속이 될 때 우리는 첫 번째 얘네들 전제 조건 하나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열린 구간 안에서 연속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초기값 x0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초기값에 있는 x0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구간 i 안에 있어야 된대요. i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x0가 우리가 i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성립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걔네들 초기값 문제는 구간에서는 항상 무슨 해? 유일한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별거 없어요. 어떤 거냐면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개수들이 연속 함수가 되고, 그 초기값이 우리가 원하는 구간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걔네들이 유일한 해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얘네들 같이 증명은 사실 밝힐 수는 있긴 한데요. 그 증명 과정 자체가 우리 밝히기 위해서는 그 해석학의 내용은 좀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과대학에는 공업수학에서는 해석학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그 증명 과정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학교 교수님들도 해석학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이 들어가야지만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증명이 좀 힘들고요. 나중에 뭐 이제 미분 방정식 그런 파트에 이제 따로 과목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증명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얘네들의 우리가 존재성과 유일성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뭘 해볼 것이냐면,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론스키안에 대한 행렬식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냐면, 론스키안 행렬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두 해를 걔네가 기저가 되기 위한 거. 기저가 된다는 것은 두 개가 1차 독립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독립이 되기 위한 방법들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론스키안 행렬식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거를 먼저 보시기 전에 맨 처음에 봐야 될 것은 그 1차 독립과 1차 종속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이제 두 번째 볼 거는 1차 독립과 1차 종속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1차 독립과 1차 종속에 대한 이제 그 정의를 먼저 보실 건데, 첫 번째 1차 독립이라는 것은 리니어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그 우리의 그 1차 독립이란 말이 있는데, 그 1차 독립의 뜻은 별거 아니고요. 이런 것이에요. 구간 i에서의 방정식이 뭐 ky1의 x 플러스 ky2의 x가 있대요. 그럼 우리가 이처럼 어떠한 그 1차 결합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에 있는 그 y1과 y2에 관계없이 걔네들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이 항상 0뿐인 거. 얘네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k1과 k2는 뭐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0만 된다는 뜻이에요. 0만.
0이 아닌 숫자가 오는 게 아니고 딱 0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0만 될 수 있는 그 K1과 K2가 존재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 Y1과 Y2를 뭐라고 하냐면 구간 I에서의 1차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처럼 K1, Y1, 그 다음에 K2, Y2가 0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걔네들이 K1과 K2가 0으로만 표시되고 있으면 우리는 그 Y1과 Y2를 1차 독립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그럼 얘를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우리 K1에 그 Y1에 플러스 K2에 Y2라고 잡게 된다면 는 0이랑 써볼게요. 하나 넘기려면 우리 K1에 Y1은 넘기면 마이너스 K2에 Y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K1의 값이 우리가 이제 뭐라는 거죠? 1차 독립일 때는 0이기 때문에 우리 0이 돼버리면 이 수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우린 얘네들 얘처럼 Y1의 값을 어떠한 네모의 삐리리에 Y2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차 독립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얘네들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는 1차 독립을 두 개의 식이 비례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시면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예를 보면 저희가 이제 Y1의 값을 코사인 X로 잡으시고 Y2를 이제 사인 X로 잡아볼게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 그 기절을 구하기 위해선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Y2와 Y1을 하시면 코사인의 X분의 사인 X가 될 것이고 얘네들은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탄젠트 X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탄젠트 X라는 것은 각도에 따라서 매번 바뀌는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떠한 일정한 상수 K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상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이제 Y1과 Y2라고 하는 이 값이 이제 뭐가 될 수가 있는 거냐면 기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1차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앞에서 공부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봤다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1차 독립이면 1차 종속이죠. 1차 종속인데 1차 종속이 되면 어떠한 특징 갖고 있냐? 1차 종속은 우리가 구간화에서의 이제 방정식이 있는데요. K1의 Y1의 X 플러스 K2 Y2의 X는 0이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 0이 아닌 K1과 K2가 존재를 한대요. 한번 0이 아닌 것들이 존재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을 이제 구간 I에서의 1차 뭐라고 한다고? 종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Y1을 이 X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Y2를 마이너스 X로 잡아볼게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K에다가 1에다가 이 X를 이렇게 곱하시고 플러스 K2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X 이렇게 곱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넣을 수 있냐? 어떤 거. 얘네들 보시면 여기다가 K1 대신에 1 넣고 K2 대신에 2를 넣어도 이 값은 뭐가 되죠? 0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 0을 만들 수 있는 K1, K2가 0이 아닌 숫자가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Y1과 Y2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1차 종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종속. 1차 종속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얘네들 같이 이제 보시면 이제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이제 Y1의 값은 Y1의 X의 값은 Y2를 넘겨주신 다음에 K1 나누시게 되면 마이너스 K1분의 K2의 Y2X가 될 것이고 똑같이 Y2X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Y2X도 마이너스 K2분의 K1의 Y1의 X가 되겠죠. Y1의 X가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얘처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 보시면 두 개가 서로 어떠한 그 근이 상수에 관한 비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차 종속인 경우에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가 된다? 비례 관계가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1차 독립일 때는 비례 관계가 성립을 안 하는데 그 1차 종속일 때는 두 개의 근이 뭐가 된다? 비례 관계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